재판을 계속 보이콧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외부의 모습을 드러냈습니까? 노원지 기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재판 보이콧한 게 10월 16일이니까 딱 한 달째 되는 날 모습을 드러낸 건데요. 허리 통증을 이유로 병원을 찾은 모습입니다. 이게 오늘 모습이죠? 네, 지금 영상을 보시면 검은 옷에 경호원들을 둘러싸여 있긴 한데 지금 휠체어를 타고 그 분홍색 그 덮개로 덮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휠체어를 탄 채로 이동을 하는 모습인데요. 그러네요. 오늘 오전 9시쯤에 구치소에서 나와서 10시쯤에 이제 서울 성모병원에 도착을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치료를 다 받은 이후에 점심 식사를 하고는 2시 반쯤에 다시 병원에서 나와서 이동을 하는 그런 장면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벌써 세 번째 외부 진료를 받는 건데요. 뭐 세 번째. 기억들을 많이 예. 하실 테지만 그 허리 통증으로 오늘 진료를 받았었는데 오늘도 허리 통증 때문에? 네, 오늘도 허리 통증이었는데 8월 30일에도 허리 통증을 호소하면서 재판을 받던 도중에 이동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발가락 통증을 호소하면서 7월 28일에도 병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준석 의원께 질문 드릴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 혹시 오늘 영상이 준비가 되면 좀 보여주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휠체어 탈 때요. 저 주변에 지금 검은 양복 입고 있는 다수의 남성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전 저분들이 누군지도 궁금하고 일각에서는 저게 또 과도한 뭐 특혜 아니냐 이런 좀 지적도 있던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이제 언론 노출이라는 것이 또 이제 편하게 되는 상황이다 보면은 또 언론 취재진이 많이 달려들고 이렇게 되면은 안전에 위협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특혜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말 그대로 거물 수감자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경호는 제공하는 것이 이제 구치소 소속의 입장인 것 같은데. 예. 다만 이제 오늘 저 이제 영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뭐 본인이 어쨌든 거부해서 그렇든지 간에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진 건 사실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 지금 특혜 논란 같은 경우도 지금 깨져 나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과거에 진료받을 때는 재판 일정이 과도해서 좀 그랬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지만 지금 재판 일정이 없는데도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는 네. 혹시 박근혜 대통령이 재판 보이콧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건강을 지금 좀 잘 살피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도 낳게 하기 때문에 아마 구치소 속에서 철저하게 대응해가지고 예. 건강 관리까지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 강남에 있는 저 모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2시 반쯤에 병원에서 출발해서 한 3시 반경에 다시 구치소에 도착을 했다는 소식까지 저희가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노은지 기자, 오늘 뭔가 그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서 제가 잠깐 잊고 있던 인물인 것 같은데 오늘 법원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가장 영상이 인상 깊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항소심 재판 때문에 법정에 출석하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바로 오늘 모습이군요. 네, 지금 사진을 보시면은 손에도 목장갑을 여러 겹 낀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겨울용 장갑이 아니라 흰색 장갑이잖아요. 흰색 장갑 여러 겹을 착용을 했고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검정색 헤어밴드로 귀까지 다 가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이 이제 서울이 영하 3도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추웠던 것 같은데 네. 뭐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도 상당히 고령이잖아요. 그래서 법정에 출석을 할 때도 저렇게 겨울 수의복을 또 껴입고 이런 식으로 좀 이동을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이준석 위원께 좀 가까이서 김기춘 실장 많이 보셨을 거니까 좀 예, 여쭤보고 아, 싶은데 종종 봤습니까? 네, 청와대에 있을 때는 상당히 기세 등등해 보였는데 지금 그 위세가 다 사라진 것 같아요. 보시기에 어떠세요? 사실 정치권에 있을 땐 저분이 말을 이제 기세등등하다 표현하셨는데 말을 이렇게 막 우렁차게 하고 이런 분은 아니거든요. 네. 다만 그 하시는 이제 말씀에서 웅겨 나오는 이제 풍채라는 것이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죠. 왜냐하면 권력을 손에 내려놓고 이제 영어의 몸이 되다 보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보면서 뭐 흔히 하는 말좀 권력무상이라는 말이 권력무상.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맞는 말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얘기까지 해봤고요. 제가 조금 전에 이 뉴스를 시작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장이 총 3명이 있었다. 근데 3명이 동시에 영장 심사를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강병규 기자. 예. 만에 하나 이 3명의 국정원장이 구속이 된다라고 하면 영장 심사를 지금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상 초유의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세 사람이, 세 국정원장이 그러니까요. 이렇게 검찰의 영장 청구에서 심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오늘 이제 출석하는 모습을 계속 쭉 보고 계신데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랑 뭐 다른 국정원장이랑 좀 약간 태도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이제 기자들을 밀치면서 좀 들어갔거든요. 아, 기자들을 밀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 예. 공세를 퍼붓는 지금 저 모습이군요. 예, 이렇게 뭐 기자들이 다가가서 이제 물어보려고 하니까 좀 거세게 항의를 하면서 네. 상당히 좀 화를 내는 이렇게 세게 밀치는 모습이 관측이 됐고요. 예. 나머지 국정원장도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해도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사실 지금 상태에서 아무런 대답을 한들 본인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두 사람은 이제 검찰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의 그런 상납 지시가 있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일단 뭐 심사 상황을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오늘 밤쯤에 결과가 나올까요, 노은지 기자? 오늘 밤이나 늦은 내일 밤 새벽? 아니면 내일 새벽에는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세 명의 국정원장은 이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그런 의혹과 혐의로 영장심사를 받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병기, 오늘 그러니까 영장심사를 받고 있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뭔가 가족적으로 큰 행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서요. 네, 이거 그렇습니까?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예. 오늘 좀 새롭게 알려진 사실인데요. 19일이니까 오는 일요일이고 이틀밖에 남지 않았죠. 그 이제 아들 장남의 결혼식이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병기 전 그 원장 같은 경우는 긴급 체포가 돼서 현재도 구속되어 있는 상태인데 예. 사실은 이제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해서 예. 사실은 이제 혐의와 별개로 이런 그 가족 장남의 대소사를 앞두고 구속이 된 아버지의 심정 때문에 좀 주변에서 안타깝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이런 것 같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부분이 궁금하셨을 거예요. 그 국정원이 청와대에 보낸 그 특수활동비 지금 뭐 한 4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진 이 특활비가 그럼 과연 어디에 쓰여졌을지가 명확하게 나온 게 없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설만 많았죠. 그런데 이준석 의원께 질문을 드릴까요? 검찰 관계자가 뭔가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네요. 그렇죠. 예. 검찰 관계자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사적으로 이걸 유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아주 높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그런 발언을 했는데요. 사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15일 날 이제 국가안보를 위해 쓰여야 할 만한 국정원 특활비가 사적으로 사용된 사건이다라고 규정했어요. 규정을 했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아주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어떤 증거를 확보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 지켜봐야 되는데 저는 이것과 상반되게 또 서훈 국정원장, 현임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예. 국회에 와서 이제 최근에 이제 5명의 의원들이 특활비를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 가지고는 예. 그건 확인되지 않은 보도다라고 이제 부인을 하는 모습 보였거든요. 오늘 적극적으로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박근혜 대통령과 또 이 정치인들에게 다른 입장을 보인 것은 그것이 또 주는 시그널이 있을 것이다라는 예. 이야기가 나오는 게 사실 지금 돌고 있는 정부에 막 언급되는 의원들 같은 경우 강하게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국정원 측에.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전국을 어떻게 진행시켜나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일각의 보도에 따르면 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정원이 특활비를 40억 원 말고 한 30억 원의 특활비를 더 건넸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관련 수사를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이 3명의 이제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이 영장 심사를 받고 있는 반면 이미 구속이 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방부 장관을 지냈던 사람이죠. 과연 어떤 사람인지 저희가 먼저 영상을 보시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사 댓글 공작 관련해서 지시하고 보고 받으셨습니까? 북한의 기만적인 대남 선전선동에 대비해서 만든 것이 국군 사이버 사령부 사이버 심리전단이고 그들은 본연 임무 수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께 보고하셨습니까? 네, 국방부 장관 재직 시절에 이제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이 된 김관진 전 장관 얘기입니다. 그런데 노은지 기자,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노은지 기자가 브리핑을 통해서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김관진 장관 하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뭐 뼛속까지 무인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장관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뭐 군인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얘기가 맞도록 이제 북한에서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한 언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김관진 장관의 얼굴을 붙여놓은 사격판인데요. 이런 식으로 사격 훈련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북한 방송에서 특등 호정광이다, 괴뢰패당 우두머리다, 도달 광신도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수식어를 붙여서 김관진 전 장관을 비판을 했었습니다. 수위가 높았어요. 네, 북한 방송의 목소리를 직접 준비해봤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굶주린 잿빛 승냥이처럼 움푹 패인 잔인한 눈알을 굴리며 전쟁 광란의 악명을 떨친 극악한 대결 미치광이 김관진 군사깡패의 유임은 네, 그리고 장관 시절에는 이렇게 백색 가루와 협박 편지가 도착을 한 적도 있었는데 편지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북의 최고 존엄을 함부로 건드리면 민족의 이름으로 처단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은 이게 북한 소행으로 추정이 됐었는데 실제로 발신자는 찾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김 전 장관이 군 사이버사 댓글 공작 혐의로 이제 구속이 되면서 중국에서는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관영 매체 CCTV는요. 사드 배치의 주역이 구속됐다. 이런 식의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중화권 매체인 더웨이 같은 경우는 김 전 실장의 구속을 사드 배치 주도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가 중국 정부에 보내는 메시지다. 이런 식으로 좀 과대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군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안타깝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김관진 구속을 좋아할 사람은 김정은 뿐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네. 최근에 이제 구치소를 찾았던 부인과의 대화 내용을 저희가 조금 이제 취재를 해봤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인이 수도원에 가도 밥값을 냈는데 여기 이곳 구치소는 내지 않는다. 수도원에 왔다고 생각하고 책도 읽고 하셔라 라고 얘기했더니 김관진 전 장관이 어두운 표정으로 그래야지 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한 좀 이야기를 노은지 기자 브리핑을 통해 들었고요. 그런데 김관진 전 장관이 영장실질심사 때 판사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얘기했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보세요 라고 했더니 김 전 장관이 이 건이 죄가 된다면, 이 건이라고 하는 건 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이 문제죠. 죄가 된다면 장관이었던 내게 모든 책임이 있다. 부하들은 잘못이 없다. 다 내가 책임지겠다. 부하들의 선처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준석 의원은 저 김 전 장관 발언을 어떻게 평가하고 싶으신지요? 우리가 봤을 때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진 다음에 여러 고위 직급의 사람들이 지금 이제 검찰 수사받고 이제 구속된 분들도 있지만은 단 한 명도 지금까지 내가 책임지겠다는 말을 한 분이 없습니다. 누가 시켰느니 아니면 나는 이 일과 관련이 없느니 변명을 일관했던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측면에서 김관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일이 제가 된다면은 나는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다른 자세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김관진 장관을 한 번 딱 이제 지나가다 만난 적이 있는데 그렇습니까? 굉장히 절도 있는 분이라는 느낌을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자존심이 센 분이기 때문에 아마 재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기조로 계속 나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국정농단 관련자들과는 다른 기조로 아마 전개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 전 장관 얘기까지 해봤고요. 자, 이제 김관진 전 장관에 사실 관련된 뉴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연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2박 4일간의 바레인 방문을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이 과정에서 뭔가 좀 해프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모습이었는지 저희가 영상을 통해 준비했는데요. 함께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보수 대통령과 관련된 말씀을 측근들에게 하신 게 사실인가요? 날씨가 추운데 최근 정부의 정책 정책을 중시되고 아니야 나는 이거 차를 타고 가야 될 타임이고요. 아니 그냥 가버리면 어떻게 해? 태워 가야지. 아니 내가 지금 저기 모시고 가야 된다니까. 이렇게 아무리 나도 기자를 몇십 년 한 사람인데 아직 말을 하고 싶어도 숨이 차서 못하겠어. 그러니까 좀 자, 곧 봅시다. 예? 곧 보자고. 네, 강병규 기자. 네. 어떤 상황이었던 겁니까? 이동관 전 수석 모습이 등장을 했는데. 저 상황 때문에 기자들도 상당히 당황했거든요. 그렇습니까? 어디까지 쫓아가야 되느냐라는 그런 고민이 많았는데 예. 일단 이동관 전 수석이 이제 홍보수석 출신이다 보니까 기자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입장을 주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기자들을 정리하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탄 차가 먼저 출발을 해버렸고 먼저 출발했군요. 예, 시위대도 있었고 이런 상황이 있었다 보니까 빨리 출발을 한 건데 미처 이 전 수석을 못 해온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공항에서는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저렇게 떠났는데 채널A 취재진들이 대치동 사무실에 좀 일찌감치 가서 기다렸다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참모들의 모습을 단독으로 포착했는데요. 그 모습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냥 여기까지만 하세요. 네. 대통령 경길 고생하셨습니다. 채널A 김도현 기자입니다. 공항에서도 어떤 말씀하실지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공항에서 그리고 지지율에 취해서 제발 오버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지지율은 거품이에요. 신기루고 내려가면 언제 그랬나 싶을 정도로 우리가 지난 역사가 다 그랬잖아요. 80% 같은 분이 한 자릿수 떨어지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이동관 전 수석이 이렇게 얘기하네요. 문재인 정부 지지율에 취해서 제발 오버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지지율은 거품이고 신기루다. 이건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이준석 의원 요즘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약간 좀 침묵을 지키고 오히려 주변 측근들이 뭔가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항변을 하는 뭐 이런 분위기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다음 스텝은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 주변의 인사들은 상당한 전문가 집단들입니다. 예를 들어 법무를 담당할 분도 있고요. 지금 이동환 수석처럼 언론에 아주 정통한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조직적인 대응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해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은 직접 나가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상황 속에서는 뭐 이런 지적,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격 이런 것들은 사실상 보수 세력이 결집해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을 이제 지키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한 반향은 박근혜 대통령보다는 오히려 적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그때 시대 상황에 따라 가지고 보수의 리더로 올라가신 분인 건 맞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처럼 몰래도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한다는 팬덤을 보유한 그런 분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메시지보다는 아마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전문가 집단에 의한 조직적인 대응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뭐 태극기 집회라든지 이런 대중적인 방법으로 대응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방식을 아주 잘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 소식까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자, 정치부 기자들의 리얼 취재. 여러분은 지금 정치데스크와 함께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에 서 계십니다. 3도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추웠던 것 같은데 뭐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도 상당히 고령이잖아요. 그래서 법정에 출석을 할 때도 저렇게 겨울 수의복을 또 껴입고 이런 식으로 좀 이동을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준석 위원께 좀 가까이서 김기춘 실장 많이 보셨을 거니까 좀 여쭤보고 싶은데 종종 봤습니까? 청와대에 있을 때는 상당히 기세 등등해 보였는데 지금 그 미세가 다 사라진 것 같아요. 보시기에 어떠세요? 사실 정치권에 있을 땐 저분이 말을 이제 기세 등등하다 표현하셨는데 말을 이렇게 막 우렁차게 하고 이런 분은 아니거든요. 다만 그 하시는 이제 말씀에서 옮겨 나오는 이제 풍채라는 것이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죠. 왜냐하면 권력을 손에서 내려놓고 이제 영광의 몸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보면서 뭐 흔히 하는 말죠. 권력무상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맞는 말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얘기까지 해봤고요. 제가 조금 전에 이 뉴스를 시작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장이 총 3명이 있었다. 근데 3명이 동시에 영장 심사를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강병규 기자. 만에 하나 이 3명의 국정원장이 구속이 된다라고 하면 영장 심사를 지금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상 초유의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새 국정원장이 이렇게 검찰의 영장 청구에서 심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뭐 오늘 출석하는 모습을 계속 쭉 보고 계신데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랑 뭐 다른 재판을 계속 보이콧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외부의 모습을 드러냈습니까? 노원지 기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재판 보이콧한 게 10월 16일이니까 딱 한 달째 되는 날 모습을 드러낸 건데요. 허리 통증을 이유로 병원을 찾은 모습입니다. 이게 오늘 모습이죠? 지금 영상을 보시면 검은 옷에 경호원들을 둘러싸여 있긴 한데 지금 휠체어를 타고 그 분홍색 그 덮개로 덮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휠체어를 탄 채로 이동을 하는 모습인데요. 그러네요. 오늘 오전 9시쯤에 구치소에서 나와서 10시쯤에 이제 서울 성모병원에 도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치료를 다 받은 이후에 점심 식사를 하고는 2시 반쯤에 다시 병원에서 나와서 이동을 하는 그런 장면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벌써 3번째 외부 진료를 받는 건데요. 뭐 기억들을 많이 하실 테지만 그 허리 통증으로 오늘 진료를 받았었는데 오늘도 허리 통증 때문에? 오늘도 허리 통증이었는데 8월 30일에도 허리 통증을 호소하면서 재판을 받던 도중에 이동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발가락 통증을 호소하면서 7월 28일에도 병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준석 의원께 질문 드릴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 혹시 오늘 영상이 준비가 되면 좀 보여주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휠체어 탈 때요. 저 주변에 지금 검은 양복 입고 있는 다수의 남성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전 저분들이 누군지도 궁금하고 일각에서는 저게 또 과도한 뭐 특혜 아니냐 이런 좀 지적도 있던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이제 언론 노출이라는 것이 또 이제 편하게 되는 상황이다 보면은 또 언론 취재진이 많이 달려들고 이렇게 되면은 안전에 위협이 될 수도 있고 국정원장이랑 좀 약간 태도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이제 기자들을 밀치면서 좀 들어갔거든요. 기자들을 밀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 공세를 퍼붓는 지금 저 모습이군요. 이렇게 뭐 기자들이 다가서 이제 물어보려고 하니까 좀 거세게 항의를 하면서 상당히 좀 화를 내는 이렇게
세게 밀치는 모습이 관측이 됐고요. 예. 나머지 국정원장도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해도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사실 지금 상태에서 아무런 대답을 한들 본인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두 사람은 일단 검찰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의 그런 상납 지시가 있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일단 뭐 심사 상황을 좀 더 지켜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오늘 밤쯤에 결과가 나올까요, 노은지 기자? 오늘 밤이나 늦은 내일 밤 새벽? 아니면 내일 새벽에는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세 명의 국정원장은 이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그런 의혹과 혐의로 영장심사를 받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오늘 영장심사를 받고 있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뭔가 가족적으로 큰 행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서요. 네, 이거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예. 오늘 좀 새롭게 알려진 사실인데요. 19일이니까 오는 일요일이고 이틀밖에 남지 않았죠. 이제 아들, 장남의 결혼식이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병기 전 원장 같은 경우는 긴급 체포가 돼서 현재도 계속되어 있는 상태인데 예. 사실은 이제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해서 예. 사실은 이제 혐의와 별개로 이런 가족, 장남의 대소사를 앞두고 구속이 된 아버지의 심정 때문에 좀 주변에서 안타깝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이런 것 같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부분이 궁금하셨을 거예요. 그럼 국정원이 청와대에 보낸 그 특수활동비 지금 뭐 한 4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진 이 특활비가 그럼 과연 어디에 쓰여졌을지가 명확하게 나온 게 없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설만 많았죠. 그런데 이준석 의원께 질문을 드릴까요? 검찰 관계자가 뭔가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네요. 그렇죠. 예. 검찰 관계자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사적으로 이걸 유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아주 높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발언을 했는데요. 사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15일 날 이제 국가안보를 위해 쓰여야 만한 국정원 특활비가 사적으로 사용된 사건이다라고 규정했어요. 규정을 했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아주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어떤 증거를 확보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 지켜봐야 되는데 저는 이것과 상반되게 또 서훈 국정원장, 현임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예. 국회에 와서 이제 최근에 이제 5명의 의원들이 특활비를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 가지고는 그건 확인되지 않은 보도다라고 이제 부인을 하는 모습 보였거든요. 오늘 적극적으로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박근혜 대통령과 또 이 정치인들에게 다른 입장을 보인 것은 그것이 또 주는 시그널이 있을 것이다라는 예. 이야기가 나오는 게 사실 지금 돌고 있는 정부에 막 언급되는 의원들 같은 경우 강하게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국정원 측에.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전국을 어떻게 진행시켜나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일각의 보도에 따르면 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정원이 특활비를 하기 때문에 뭐 특혜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말 그대로 거물 수감자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경호는 제공하는 것이 이제 구치소 소속의 입장인 것 같은데 예. 다만 이제 오늘 이제 영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뭐 본인이 어쨌든 거부해서 그렇든지 간에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진 건 사실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 지금 특혜 논란 같은 경우도 지금 깨져 나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과거에 진료받을 때는 재판 일정이 과도해서 좀 그랬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지만 지금 재판 일정이 없는데도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는 네. 혹시 박근혜 대통령이 재판 보이콧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건강을 지금 좀 잘 살피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도 낳게 하기 때문에 아마 구치소 속에서 철저하게 대응해가지고 예. 건강 관리까지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 강남에 있는 모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2시 반쯤에 병원에서 출발해서 한 3시 반경에 다시 구치소에 도착을 했다는 소식까지 저희가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노은지 기자, 오늘 뭔가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서 제가 잠깐 잊고 있던 인물인 것 같은데 오늘 법원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가장 영상이 인상 깊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항소심 재판 때문에 법정에 출석하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모습이 포착이 바로 오늘 됐는데요. 모습이군요. 네, 지금 사진을 보시면은 손에도 목장갑을 여러 겹 낀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겨울용 장갑이 아니라 흰색 장갑이잖아요. 흰색 장갑 여러 겹을 착용을 했고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검정색 헤어밴드로 귀까지 다 가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이 이제 서울이 영하